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가장 강력한 한방처럼 맛있는 수익을 가져다줄 원펀치 주식의 아나운서 양세비입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과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줄 강력한 공략주도 찾아 나서볼 거니까요. 오늘도 2부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또 글로벌 증시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소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이러한 소식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이 하단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시황 일정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차트에 대한 자리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저희가 드리는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흘러가고 있는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현재 우리가 좀 먼저 쉬어가는 사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면서 우리 증시 관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에서 2,560선에서 또 코스닥은 이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들이 좀 밀집해 있죠. 그래서 0.3%대 내린 71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뉴스에는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원펀치 뉴스입니다. 지난밤에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 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로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체코 법원은 이 수주 경쟁사인 프락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서명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보성 파워텍, 우리기술 등이 현재 급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 BHI 같은 종목은 하락 출발해서 일부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 이후에 박스통신망 통해서 또 소통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5원 급락한 1,380원으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현재 6개월 만에 최저 흐름 보이며 현재는 1,390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대만과의 관세 협상 중 절상을 압박했다는 소식에 대만 달러 가치가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으로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에 영향받아 오늘 상승 섹터에서 항공사와 항공 부품주까지 조금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단기적인 해프닝일지 아니면은 1,300원대 안착하려는 신호일지 저희 오늘 김원기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원펀치 주식의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우리 보니까 우리 휴일을 좀 오래 좀 쉬었나 봐요. 제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 앵커님에 비해서 제가 몸이 2배나 되거든요. 제가 많이 뒤에 있어서. 예, 제가 일단 최대한 뒤쪽으로 빠져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하다 외국에서 이제 제작하는 영화에 100% 관세를 먹이겠다. 근데 하루 만에 또 네. 말을 조금 바꿨잖아요. 그쵸. 애매하게 바꿨는데 그쵸. 옵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네. 애매한 말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가 뭔가 얘기하는 거는 말장난으로 좀 일단 시작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는 뭔가 후폭풍이 예상되면 빨리 한 걸음 빼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영화 콘텐츠 쪽에다가 이 관세를 먹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문화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할리우드가 그만큼 점점 입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관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는 할리우드를 살리겠다. 우리 미국의 할리우드가 최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스크린보다는 OTT가 조금 더 시장을 좀 많이 장악하고
점유율도 더욱더 높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기업들은 역시나 돈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 뭐 역사와 전통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일단은 사람보다 침팬지가 돈을 잘 번다고 하면 침팬지를 고용한다고 하죠. 예, 그 정도로 기업인들은 돈 되는 데에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관세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는 아직도 관세 먹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이슈는 올해 아마 전반기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 관세 관련된 거는 또 이런 이슈가 있고, 다음 또 다른 관세가 있죠. 네, 또 더 무슨 관세가 많이 있죠? 주목을 받았던 게 그쵸. 의약품 쪽에 최소 그쵸.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2주 안으로. 네. 일단은 25%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유예를 해줬어요. 의약품 관련된 거는 바로 이렇게 때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건강이라든지 미국 국민들도 어쨌든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끊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유예를 시켰는데, 일단 남은 거는 품목 관세가 남아 있어요. 이제 약들별로 어떤 품목별로 뭐 관세가 어떻게 먹여질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고, 이제 2주 뒤에 이게 확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의약품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냐. 근데 뭐 셀트리온이나 의약품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약을 찍어내는 회사들이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 셀트리온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큰 회사들인데, 일단 셀트리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셀트리온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약 한 15개월 정도의 약을 미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고, 한 1년 정도는 조금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좀 설립할 것을 지금 검토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주주들을 좀 약간 달래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만큼의 행동과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서 잘 상황이 무마가 돼요. 주가가 현재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반등하는 힘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네.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네. 100%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의약품 쪽에 관세를 매길 때 완제 의약품에만 매길지 아니면 원료 쪽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매길지, 그것도 조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건, 오늘도 제가 이 의약품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서치를 좀 하고 있었는데, 원료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먹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여러 국가들, 동남아라든지 원료를 크게 공급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미국 쪽으로 공급해서 이렇게 생산을 한다? 또는 원료만 이렇게 미국 쪽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 장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정부의 처치가 좀 중요하겠죠, 대응이.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의약품 관세 조치가 지금 불필요하다. 미국 상무부에다가 이렇게 의견서를 좀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약품은 미국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 지금 눈밖에 난 건데, 네. 이게 뭐 이렇게 의견서 제출한다고 그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업 차원에서도 다음 대응 전략, 내년에 있을 대응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믿고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좀 종목별로도 엇갈린 모습 보일 네. 것 같은데 네. 또 바이오 굉장히 전문가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통신망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쉬어가는 기간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품에도 최소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약값은 현재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과가 미국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 OTT에서 방영이 되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도 관세가 매겨질지, 그리고 또 이 완제 바이오 쪽에서도 완제 제품에만 매겨질 것인지 원료 의약품까지 매겨질 것인지 그 추후의 모습들까지 정리를 저희가 향후에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박스통신망 통해서 방송 이후에도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최근에 함께했던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적재산권까지 IP 지적재산권까지 뭐 이렇게까지 뭐 관세를 먹인다라는 게 좀 솔직히 좀 객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좀 잠재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너무 것 같습니다. 갑질이잖아요. 뭐 IP 지적재산권까지 이렇게 다 관세를 먹인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기업들 다 무너질 거예요. 예. 그 지적재산권으로 먹고 사는 미국 기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일단 특수건설 얘기가 나왔고요. 요 특수건설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자리 지금 반등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박스 구간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걸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에 큰 가격 변동이 없고 그 가격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오는 자리를 박스 자리라고 하죠. 박스권이라고 하죠. 횡보 구간에서 장기 이동 평균, 노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 241선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추세 돌파가 나오는 자리죠. 이때 당시에 그 재료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특수건설이 잠깐만 골든 크로스 나오죠. 그 돌파했는데 여기서 멈출까? 라고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중요하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냐? 정책적으로 무슨 철도 지하화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싱크홀도 그렇죠. 좀 중요했고요. 싱크홀 이슈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의 거래량 한번 터지면 우린 진입해야지. 거래량 터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3%까지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승 자리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이 구간에서 조정 조금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재진입할 수 있는 자리 나온다. 자,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자, 요렇게 지금 저항받고 지금 지지받으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지지 한번 제대로 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탄력 받을 건데 요건 정책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터져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요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26%까지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가장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아까 지금 특수건설과 좀 비슷합니다. 박스권대의 장세가 좀 길어지다가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박스 자리가 나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골든크로스 자리가, 제가 골든크로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교육해 드릴 거예요.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돌파하려는 추세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6%까지 상승 중인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이런 실적 그런 상승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그러면 상방은 어디까지로 보세요? 일단은 현재 고점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차트를 좀 쭉 늘려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큰 조정을 좀 받아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악성 매물대라고 하죠. 악성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영상을 남겨드릴 건데 그거 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또 핵심적인 종목이죠. 엔터주들이 좋다 하는데 어쨌든 디어유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고점 구간 제가 넘기면서 추가적인 상승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직 갈 길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좀 더 갖고 가시면 되고 DOU 관련된 종목은 뭐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야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종목들 그대로 영상 우리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대로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계세요?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 저는 상승하고 있을 때 불타기라고 하죠. 물타기와 불타기가 있는데 불타기는 상승할 때 불타기라고 하고요. 떨어질 때 물타기라고 하는데 저는 불타기 잘 안 해요. 예, 불타기는 솔직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진짜 이만큼 갈 종목이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전에 막 6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9만 원까지 올라갈 때 있죠. 네. 그때는 불타기해도 좋았을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지수 상황도 그렇고 뭐 수급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불타기를 한다? 무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중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큐브 엔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엔터 제가 3월 한 달 내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종목들을 쭉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큐브 엔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는데 3월부터 계속 제가 엔터주를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SM이라든지 하이브나 이런 애들이 지금 고점 찍고 계속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이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거 이전부터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네. 근데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 엔터주 뭐하러 사냐 이랬어요.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많았죠. 주식은 공포에 살아야 돼요. 남들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계속 엔터주를 말씀을 좀 드리고 4월 들어서부터는 3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5월에 이번 5월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폭죽처럼 터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5월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더 남아있고 큐브 엔터는 일단은 고가 찍고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도 살짝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갑자기 CCTV에서 무슨 뭐 우리 한국 K-팝을 뭐 초청한다 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다음날 아니다 우리 이렇게 보도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또 중국의 SNS 웨이보라고 하죠. 네. 거기는 실시간 검색 1위가 됐어요. 요 관련해서 오. CCTV 초청 관련돼서 그 정도로 셌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중국에서도 엄청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K-팝을 너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설레인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큐브 엔터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이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초청 안 하겠다는 그 네. 거기에는 숨어 있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CCTV가 초청 안 한다고 중국 정부가 초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중국 각 지방마다 각 지역별로 지금 다 K-팝 관련된 공연 축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이돌들도 CCTV 하나 가지고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CCTV 입장에서도 너무 강경하게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계획 중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33%까지 올랐는데 네. 태양광 관련돼서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했었던 종목이죠.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지금 현재 조금 약했어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좀 무겁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미국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로서 어떻게든 더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리스크가 좀 많이 극복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지지 구간 정도가 될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단기적인 좀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한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이 이제 지난해부터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었거든요. 실적으로. 재무적으로 너무 건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번 1분기, 2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반영된다라고 하면 재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재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근데 단기적인 조정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딱 저항 자리예요.
그래서 요 구간 잘 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그쵸. 또 강하게 상승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동안 함께해왔던 종목들 어떻게 달려왔고 또 현재 방송 시점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다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 무풍지대 종목들 앞으로도 두드러지겠는데요. 2주 전에 공략했던 태양광 종목들 한 주 사이에 33%대 함께 차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종목도 한 주 사이에 33%대, 하나솔루션, 신성 ENG 26%대 상승하는 모습 가져왔고요. 3주 전쯤이죠.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노바텍도 17%, 그리고 재건축, 싱크홀로 주목해봐야 하는 특수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살펴봤고요. 또 한한령 해제와 또 더불어서 관세 무풍 지대인 관광, 엔터주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좋은 시장인 만큼 혹시나 조정이 나올까 봐 또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건데요. 1분이라는 시간 투자하셔서 저희가 공략주에 대한 분석 얼마나 자세하게 드리고 또 차트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들으시면서 골든크로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0분 동안 원펀치 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가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과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또 앞서 1분 동안 저희가 공략주에 대한 분석과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널 돌리시면서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혹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남은 시간 25분 동안에도 저희 팍스통신망은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소통 정보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훌륭한 포트폴리오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와 함께했던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다음 먹거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조선 기자재랑 오늘은 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조선 기자재 쪽으로는 지금 잡는 게 맞을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올까? 하면서 어떤 종목을 보실까 고민 많이 하실 거고, 어떻게 또 다르게 보면은 미리 벌써 매집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 기자재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미디어 콘텐츠 관련돼서는 나도 그거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포트에 나는 못 담아놨어. 요즘 워낙에 콘텐츠들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난 오늘 그럼 요거 종목 보고 투자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골고루 가지고 왔어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 종목과 그리고 크게 좀 사업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포트폴리오 우리가 좀 장기화로 가지고 갈 수 있을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가지고 왔으니까 입맛대로 골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할게요. IMO는 일단 국제해사기구라고 하죠.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좀 환경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환경 규제라고 하면 자, 일단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배 한 척당 이런 컨테이너 선박이죠. 이런 네. 큰 선박. 이런 큰 선박 하나가 웬만한 도시에서 나오는 웬만한 시에서 나오는 탄소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한다고 해요. 온실가스를 그렇죠. 많이 배출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여기 HMM 요거 나와 있죠. HMM은 뭐죠? 조선사는 아니죠? 네. 해운사죠. 해운사 그쵸? 대장이죠. 그러니까 조선사와 해운사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포트도 좀 따로 구별을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분들 지금 관심 종목 섞어놓은 거 보면은 HMM이랑 뭐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을 막 섞어놨어요. 따로 좀 놔두세요. 조선은 이런 배들을 만들어서 배 위에 물 위에 띄우는 애들, 건조시키는 애들이 조선사고요. 해운사는 이 건조된 물 위에 떠다니는 애들 조종해서 물건 실어다 날라주는 애들이 해운사예요.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나 다 아는데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해운과 조선은 틀리다라는 거. 그래서 괜히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정말 놀랐는데 조선수 좋다고 하니까 HMM 사신 분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네. 배 조선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요. 환장을 넣으시죠. 물론 조선 쪽과 연관은 있겠지만 운전하는 거랑 만드는 거랑 좀 틀려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은 교체 수요가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자, 일단 HMM 같은 경우는 젊은 선박으로 탄소 규제 대응을 박차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오래된 배들은 싹 다 폐기 처리하고 네. 새로운 배들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배를 만들어서 이런 규제를 빨리 회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투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22척을 수주를 따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왔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도 상당히 교체 시기가 많이 다가와서 그쵸. 트럼프 이기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다음 화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는 중국이 일단 나오거든요. 중국을 일단 미국이 많이 때려요. 미국이 많이 때리는데 특히나 더 강조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건 또 트럼프죠.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중국, 야, 너희 지금 배 건조하는 거 내가 다 막을 거야. 어떻게 막아? 일단은 원래 우리나라가 배를 건조하는 양이나 능력이 1등이에요. 중국보다도 더 원래 그런가요? 높았어요. 근데 이 중국에게 추월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근데 추월당한 게 기술력으로 추월당한 게 아니라 대수. 그렇죠. 네, 양이 중요하다고 수주가 하더라고요. 싸니까 중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일단은 뭔가 좀 촘촘하고 기술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 그런데 중국은 또 엄청나게 많이 또 배를 찍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런 능력도 가졌는데 또 싸. 그리고 빨리 나와요, 배가.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쪽으로 수주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산 배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 배. 미국 들어오면 다 수수료 매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중국 너희 거 안 되겠다. 우린 미국으로 많이 무역으로 교류를 하는데 야, 너희 거 하면은 우리 수수료 매긴대. 근데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대. 야, 그러니까 우리는 K조선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의 수혜를 더욱더 받고 있는 거고, 이런 탄력적인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조선주가 그 수주가 역대급을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 쪽은 뭐 올 한 해 그냥 쭉 그냥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좀 아직 더 상승 여력이 그렇죠.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관세 얘기도 해드렸지만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이런 합의점을 찾는 게 또 알래스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알래스카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스관 사업한다고 하면 이제 배관이나 뭐 이제 강관, 철관 막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알래스카에서 가스를 운반을 하는 그런 배들이 그만큼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오래된 배들은 아까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한다고 했죠. 교체해야죠. 그 네. 교체 수요까지도 같이 잡고 있다 보니까 또 LNG 선박을 또 그만큼 많이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수혜로 일단 알래스카 쪽으로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수주에 대한 이런 재무적인 건전성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주까지 2028년 거의 29년도까지 수주가 이미 다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면요. 네. 이렇게 교체를 어쨌든 미국 쪽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긴 하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좀 우리 쪽에서 봤을 때 네. 인력 문제나 비용적으로 네. 좀 더 혜택이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에도? 일단은 당분간 혜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추에 대한 메시지는 그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일단 수주가 잇따라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관세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관세는 중국만 때리는 거고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 리스크는 없어요. 지금은 이 수주 좀 약간의 좀 곡소리는 나와요. 왜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곡소리가 많아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웃음 섞인 곡소리죠. 예, 그런 비명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 K조선은 당분간 좋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한중 컨테이너선 수주화 시장 점유율 좀 보시면 중국이 항상 많아요. 중국이 항상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거죠. 중국이 훅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거의 이제 한국이 더 20% 커질 가량.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조선에다가 돈을 많이 쓸 것이래요. 누가요? 트럼프가요. 조선업에다가 돈을 그만큼 많이 쓰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모든 함대도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하죠. 정비 수주를 이렇게 맡기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군 해군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해군력이 좀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항공모함이라고 해요. 네. 그 배 위에서 전투기 띄우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이 항공모함이 중국보다 한 7대, 8대 더 많다라고 했나?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 항공모함이 좀 더 많다인 것뿐이지 짜질구리한 함대로 따지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함대가 기술력보다 함대 수가 훨씬 그렇죠.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함대도 옛날식 구형이 아니라 이 함대도 다 신식으로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 해군력 딸리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안보 문제니까요. 오늘 좀 수주를 하려고 하는 게 이 함대를 늘리는데 미군의 함대를 늘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오늘 관심 종목이 나옵니다. 예, 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관심 종목 나와요. 잠시만요. 자, 조선업을 일단 재건을 할 것이다. 요게 좀 약간 리스크예요. 이 말이 뭐냐면 조선업을 이제 미국이 재건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뭐 이렇게 재건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뭐 기술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다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리스크가 좀 있네요. 그렇죠. 이런 리스크는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당장 뭐 우리나라의 수주가 뭐 당장 거의 30년도까지 막 쭉 들어가는 수주 2030년도까지 2035년도까지 건조를 해야 돼요. 그냥 한 내리 10년 동안 계속 건조만 해야 돼요. 그 정도 수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 큰 리스크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조선도 단기적인 조정은 그런 있을 수 그렇죠. 있다. 그런 악성적인 매물들이 좀 네. 약간 던지는 듯한 매물들이 좀 나올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조정 구간이다. 우리가 다시 사 먹을 수 있는 재료로 기회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이 우리나라 조선업이 좋기는 하지만 미국 현지화해야 되는 거 요 내용과 인력난 등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다 보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선 쪽으로 일을 좀 크게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난 30일에 이 존 펠런 장관이 한국을 네. 방문했잖아요. 네. 이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앞으로 좀 줄 영향들은 없을까요? 뭐 근데 미국 장관이고 뭐 재무부 뭐 누구고 뭐 또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사람들 말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핵심적인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갔다라는 거죠. 네. 그 내용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기대감만 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은 뭐또 쓴소리 하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됐고요. 자, 일단 HJ중공업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조선업에다 많이 쓰는데 특히나 이 함대에다가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죠. 함대. 미국이 중국보다 함대 수가 월등히 낮아요. 그냥 항공모함만 좀 몇 대 더 많은 게 그 전투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미국이 이 함대, 잠수함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할 겁니다. 수주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J중공업이고요. 자, 일단 배를 건조하는 회사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낮습니다. 1조 원도 안 됩니다. 지금 뭐 이제 거의 7조 원대 가까이 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총이 가장 낮다라는 부분. 그러면 좀 오를 기회도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됐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이제 주가를 탄력받기 시작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등락은 좀 보이기는 합니다. 좀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준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2024년도 것까지 실적을 보고 봤을 때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2025년도 하반기부터 실적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선주들은 지금 뭐 수주 좋았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성장하고 턴어라운드 될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J중공업이 시가총액도 낮고 만약에 고점 깨지면서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확한 좀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좀 설명할 게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영상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하면 자, 네, 비공개.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어떻게 차트 보면은 저거?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숙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오늘 급등을 또 하고 네, 있어요. 오늘 조금 살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되고 저항대를 넘겼을 때 이 위부터예요. 제가 빨간 선 요렇게 있죠. 여기 라인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부터 우리는 시작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악성 매물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물려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됐을 때 이때부터 주가가 탄력을 받을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진입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오늘 사? 내일 사? 뭐 다음 주에 사?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대응 전략을 제가 이제 QR코드로 좀 잡아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여러 방면으로 좀 열어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 뭐 이 종목 공개한다고 해서 이 종목 지금 바로 사냐?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가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요. 저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는 뭐 손절을 하시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를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은행 적금 가서 이자율 계산하고 내가 월급이 뭐 얼마인데 여기에서 뭐 적금 얼마씩 넣었을 때 내가 얼마가 남는데 이렇게 다 계산하잖아요. 네.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만 알려드리려고 애매하게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애매하다뇨. 요거 공감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앵커님이 참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애매모호하게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정확한 거는 여기 QR코드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까도 1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교육 영상 남겨드릴 거예요. 오늘 오후에 남겨드릴 건데 어쨌든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과 이슈를 좀 체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조선주들이 이렇게 좋은데 요즘은 조선주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는 트럼프가 관세 관련돼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런 거 좀 정리해드릴 거고요.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분석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하는 거 관심 종목 두 가지, 히든 종목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 관심 종목 하나, 히든 종목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럼 남은 이제 히든과 관심 종목이 있는데 여기 관련된 자세한 내용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종목 차트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구간에서 악성 매물대가 나오고 어떤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고 바닥권에서 매집이 가능한지, 이런 거 차트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교육 영상 오늘 요거 방송 이후에 남겨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리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달 중순부터 IMO가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중국 선박을 견제하면서 한국 컨테이너선 수주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미국산 조선업 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30일 존 펠란 해군성 장관이 국내 조선소들을 찾아 MRO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러한 MRO 협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또 히든 종목으로는 기자재 수주 쪽에서 독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또 현대미포의 협력사라는 힌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와 LPG 탱크 부분에서 아주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점에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공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앵커님이 센스 있게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일부러 다 설명 뺐거든요. 다 아실 것 같아서. 너무 좀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고. 자, 일단 미디어 콘텐츠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디어 콘텐츠. 뭐, 잠깐만, 트럼프가 무슨 뭐, 영화 산업에, 콘텐츠 산업에 무슨 뭐, 관세를 먹인다는데, 미디어 네. 콘텐츠 괜찮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네. 왔는데요.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안이 발표가 됐어요. 뭐 보니까 뭐 2023년도, 뭐 2023년도, 뭐 2023년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진흥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투자하고 인력도 그만큼 많이 충원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단은 웹툰 쪽 산업을 그만큼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2029년도까지 1,500억 원에 넘는 펀드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무대로 비상하는 KN이, 일단은 애니메이션 사업은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디즈니도 알고 있고요. 있는 네. 일본이죠. 일본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좀 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압도적인 국가이죠. 근데 이거를 조금 세금세금 이렇게 따라가는 게 바로 한국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계속 따라가고 있고,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엄청 많이 해요. 만화 뭐 하나 나온다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만 하나 나온다고 하면 진짜 미친 듯이 막 그리고 막 양치할 시간도 없이 막 그리고 밥 먹다가 그리고 이 정도로 좀 치열하게 네. 살아오시는데, 일단 웹툰 산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웹툰은 우리나라가 1번이다라고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웹툰은 굉장히 문화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요. 대선 후보, 모 대선 후보가 웹툰 산업의 K컬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네. 그래서 문화 수출을 50조 원 시대에 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K 웹툰, K 콘텐츠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K 콘텐츠의 핵심은 웹툰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웹툰이 없으면 이 정도까지 부상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웹툰 쪽에다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만 읽던 도서관. 언제 책만 읽었던? 저는 책도 잘 안 읽었어요. 도서관 네. 가면 잠자기 바빴어요. 그 정도로 왜 이렇게 고요해?
왜 이렇게 사람 숨소리가 크게 들리지? 그러니까 잠밖에 네. 안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만화나 웹툰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그만큼 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제 삼국지로 보면 장비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거든요. 술도 그만큼 많이 먹고 네. 그러기도 하는데 음. 자, 일단 자, 삼국지를 진짜 만화책으로 배웠는데 그 정도로 머릿속에 잘 남아요. 자, 그래서 네. 만화나 웹툰 쪽으로 이렇게 요즘은 공부하는 약간 그런 쪽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한 네. 템포 질문이 늦었는데요. 네. 하필 이 뭐 엔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반도 있고 네. 왜 하필 웹툰이 첫 번째로 좀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주목받을 수 있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돼요. 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영화로 제작이 되는데 여기서 좀 돌발적인 질문은 여기서 네. 보신 거 몇 개나 되세요? 8개 전문가님 중에 몇 개나 되세요? 저는 다 봤어요. 이거 반야 저는 오빠들 무빙. 빼고 다 봤어요. 와. 예. 이제 반야 오빠들은 뭔가 남자가 보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제목이 저랑 안 맞아서 안 봤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왜 이런 콘텐츠들을 다 보냐면요. 네. 진짜 꿈뻑꿈뻑 졸면서도 봐요. 왜 보냐면 투자하려면 음. 이게 재밌는 건지 어디서 투자한 건지 제작사가 어딘지 다 확인하고 봅니다. 이거는 어느 제작사에서 만든 콘텐츠구나. 그럼 한번 봐봐야지. 얘네 주가 한번 보고 그래? 그럼 이게 재밌다는데 한번 봐봐야지. 근데 현재 주가가 바닥이야. 그 기대감이 언제 반영이 될까? 요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자.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중증예상센터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것도 뭔가 웹툰 원작인지 몰랐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의료 쪽에서는 좀 약간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오. 네. 그 있잖아요. 뭐 사람 병 고쳐주다가 네. 사랑하고 이게 우리나라 K 콘텐츠의 이게 네. 그거잖아요. 딱 획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무빙 좀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재밌게 봤었던 게 신병 3까지 봤거든요.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너무 진짜 와 내가 군 생활했던 거 그대로 녹여서 얘기하잖아. 공감이 너무 잘 네, 되시네요. 너무 공감을 많이 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그런 네, 저희 좀 콘텐츠입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네, 할게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미디어 콘텐츠가 그만큼 웹툰이 원작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웹툰 관심 하면은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이에요. 웹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미스터 블루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단기 과열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약간 좀 오늘은 좀 관망을 해볼게요. 과열 종목이 풀리고 나서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하필이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조정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박스 장세에서 바닥에서 거래량 팍 치고 들어오는 애들.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들. 네, 요렇게 좀 체크하시고 241선 넘기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조정 나오면 오케이 땡큐.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올라 잡아도 되는 종목이고요. 네. 자, 비공개 히든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 주인공입니다. 어쨌든 최고점 상승한 이후에 조정 크게 보이고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조정 나왔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잡아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명 딱 듣자마자 그냥 가격 전략 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고 저점 구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점 구간을 잘 이용해서 손절 구간 딱 잡고 대응하신다고 하시면 엄청난 수익 이어질 수 있고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했던 종목들 있죠. 요 종목은 추가 매수 대응하시면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24일 문체부가 6년간의 애니메이션 사업 계획안을 발표를 했죠. 또 현재 대선 공약으로 모 후보가 웹툰의 세제 혜택을 적용을 하고 또 웹툰 세계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K 콘텐츠 대표 주자로 웹툰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폭삭 소다수다에 이어서 웹툰 악연이 글로벌 흥행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 원작도 웹툰이라고 하며 K-웹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상당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그래서 한 기업 골라주셨는데 이 오늘의 히든 종목 바닥에서 재료가 들어오면 바로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주셨고요. 넷플릭스가 주요 거래처인 애니메이션 기업이고요. 또 최근 넷플릭스와 공동 제작으로 흥행에 성공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아서 공략주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짧게만 드렸는데요. 저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들 계속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점심시간에도 든든한 수익을 채워줄 수 있는 공략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점심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